언니와 남편, 시댁까지 모두 부모님 건물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꺼내든 순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이 된 지방 도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수정이라고 해요. 사실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약국 카운터에 앉아있다가도 문득 어릴 적 부모님이 떠올라서 그 따뜻했던 기억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제 부모님은 작은 한약방을 직접 운영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시골 장터 한쪽에 자리 잡고 허름한 간판 하나 달아놓은 게 다였죠. 하지만 손님이 오면 언제나 친절하게 맞이하시고 약 한 첩을 지을 때마다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사람이 먼저다, 돈은 그 다음이다 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는데 그 말이 그냥 멋진 구호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어요. 그 시절 저는 부모님의 등에 엎여 약재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황기와 대추를 삶는 냄새가 골목마다 퍼졌고 여름에는 인삼과 감초가 건조되는 소리가 마치 제 자장가 같았죠. 그렇게 부모님은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으셨습니다. 결국 몇십 년이 지나 장터가 도시로 변해갈 무렵 부모님은 힘겹게 모은 돈으로 작은 빌딩 하나를 세우게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언니였어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멋을 좇는 성격이었고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마치지 않았는데 패션 쪽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더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옷가게였고 그 다음에는 액세서리 브랜드, 또 한 번은 인터넷 쇼핑몰 번번이 실패했지만 언니는 한 번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안 좋아서 그래. 운이 좀 없었을 뿐이야. 언니는 늘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고 부모님은 매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런 언니를 보면서 속으로 저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불안했지만 막상 부모님 앞에서는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자식 편을 드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밴 분들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언니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언니가 무슨 사고를 쳐도 부모님은 결국 감싸주셨고 제가 아무리 성실히 약대 공부를 해서 약사가 되었어도 그만한 칭찬을 받은 기억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크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힘들게 살지 않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제 일에만 집중했죠. 그러다 30 즈음 제가 약국을 차리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언니는 그때도 부모님께 왜 동생만 챙기냐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제 인생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그건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보였고 든든한 삶의 동반자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나도 사업을 해야겠어. 안정된 월급쟁이 인생으론 크게 성공 못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조금씩 부모님의 재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삶은 언니와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욕심 속에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고 약국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니 앞으로 큰 걱정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남편 역시 그땐 성실한 공무원으로 묵묵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해 보였어요. 친구들이 너는 복 받았다라고 부러워할 때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속내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저녁을 먹다 말고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수정아, 나 그냥 공무원으로 늙어 죽긴 싫어.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꺼내더니 어느 날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또 다른 날엔 친구가 한다는 물류 사업을 언급했어요. 매번 들을 때마다 불안했지만 정작 남편은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며 스스로를 대단한 도전가인 것처럼 포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신 거예요. 수정아, 너희 부모님 참 대단하시다더라. 그 약국 하나로 건물까지 세우셨다면서?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오래 일하셔서 조금씩 모으신 거예요 라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곧바로 덧붙였어요. 그래도 참 든든하겠다. 나이 들면 결국 자식들한테 물려주실 텐데 너희는 걱정 없겠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 남편이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이 워낙 알뜰하셔서라고 대답하는 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섬뜩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댁 모임만 가면 유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큰형님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사돈 내 덕에 너희는 앞길이 탄탄하겠다라며 웃었고 시어머니는 혹시 모르니 미리 유언장이라도 써두셔야 한다 같은 농담 아닌 농담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분위기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는 언니대로 여전히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는 말이 입버릇이었는데 그 마지막이 대체 몇 번이었는지 저조차도 헷갈릴 정도였죠. 어느 날은 패션 쇼핑몰을 차린다며 부모님께 손을 내밀고 또 다른 날은 동대문에서 도매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결국 실패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도 언니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점점 지쳐갔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언니를 감싸고 남편은 은근슬쩍 부모님의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사업을 하고 싶다 했고 시댁은 마치 남의 돈을 자기들 몫처럼 이야기했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족 모임이나 시댁 자리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그 속에서 저 혼자만 얼음물에 빠져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 마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진리인지, 그리고 제 삶의 무게가 이제 막 더 크게 흔들리려 한다는 걸. 3. 언니는 늘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도 부모님 앞에서는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미 마음을 기울이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은 화사하게 화장했지만 눈가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언니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수정아, 내가 좀 부모님께 잘 얘기해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만 넘기면 나도 다시는 안 부탁할게. 저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이번엔 또 뭐 하려고? 언니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모님 건물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겠어. 투자 제안이 들어왔는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 세운 건물이었는데 그걸 담보로 잡히겠다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언니 제발 그만해. 부모님 건물이 장난이야? 몇십 년 땀 흘려 모은 건데 그걸 어떻게 내 사업에 걸 수 있어? 그러자 언니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넌 맨날 그런 식이야. 부모님 사랑은 다 받으면서 왜 내가 뭘 하려 하면 막아? 너야말로 욕심 많은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또 언니 편을 드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언니의 실패에 지쳐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젠 안 된다. 그 건물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거다. 네가 아무리 딸이라도 그건 허락 못해.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박차고 나갔고 그 뒤로 몇 주 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언니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금세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흥분한 얼굴로 말했어요. 수정아, 나도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언니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우리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잖아. 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노려봤어요. 당신까지 왜 그래? 언니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뻔히 알면서.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 손을 붙잡으며 설득했어요. 이참에 같이 해보자. 나도 공무원 그만두고 몇 년 됐는데 더 이상 작은 돈 벌면서 살 순 없잖아. 건물 하나면 우리가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언니도 남편도 똑같이 부모님의 건물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집요한 눈빛과 남편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거든요.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언니가 부모님 몰래 사채업자와 접촉해 건물의 근저당을 잡으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부모님은 경악하셨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의 평생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내 언니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나 보다. 이제 우리가 믿을 건 너뿐이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부모님의 기대가 무겁게 어깨에 내려앉았고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4. 언니가 부모님 건물을 담보로 쓰겠다고 난리친 이후 집안 분위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뒤숭숭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었죠. 부모님은 언니 때문에 속을 태우셨고 언니는 언니대로 가족끼리 왜 이렇게 각박하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남편이었어요. 그는 언니 편을 드는 건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말을 꺼냈어요. 수정아, 생각 좀 해봐. 우리도 이참에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건물은 부모님 거잖아. 언젠간 내 몫도 될 텐데 지금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피땀 흘려 세운 건물을 어떻게 우리 욕심 때문에 걸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넌 참 답답하다. 난 그냥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거야. 공무원 자리도 박차고 나왔는데 이렇게 허송세월할 순 없잖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과감한 선택을 해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치를 떨었어요. 남편이 꿈꾸는 더 나은 미래라는 게 결국 부모님 재산에 기댄 허황된 욕심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언니는 부모님 집에 쳐들어와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왜 수정이한테만 잘해주는 거야? 건물은 원래 다 같이 쓴다고 했잖아. 내 사업이 잘 되면 결국 가족이 다 같이 좋은 거 아니야? 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 깔린 건 분노와 질투였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결국 참지 못했어요. 언니,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할 거야? 몇 번이나 실패했으면서 이번엔 다르다고?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자 언니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넌 모를 거야. 넌 언제나 부모님 사랑만 받았으니까. 뭐든 쉽게 얻었잖아. 난 늘 밀려났어.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이 덜컥 무너져 내렸어요. 언니의 그 말은 오래전부터 숨어있던 감정을 찔러버린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한때는 언니가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작 언니는 끝없는 결핍과 비교심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라, 너희 둘 다. 이 건물은 우리 인생 마지막 보루다. 담보로 쓰는 일은 절대 없다. 하지만 부모님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이미 은행에서 경매 절차 안내장이 날아들고 있었으니까요. 언니가 몰래 저지른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건물이 정말 위험해진 거예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저를 압박했습니다. 수정아, 이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선수를 치는 게 나아. 내 언니한테만 맡기면 망하잖아. 우리가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면 최소한 결과는 다르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벽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언니의 탐욕과 남편의 집착 두 갈래에서 동시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부모님의 지친 얼굴, 언니의 절규, 남편의 욕심 어린 목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손을 잡아 끌어 제 몸을 찢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약국에 앉아도 환자들에게 웃어야 하는 순간에도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부모님의 평생과 제 인생 전체가 걸린 전쟁이라는 걸. 그런데 정작 저는 혼자였어요. 지켜야 할 건 분명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5.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언니가 부모님 건물을 담보로 몰래 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서류를 받아들고 저는 한동안 멍해져서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경매 개시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번져 보였어요. 부모님은 그 종이를 붙잡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울부짖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건데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그날 이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내가 진짜 좋은 투자처를 잡은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미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던 저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죠.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보려는 듯 했어요. 수정아, 어차피 경매 절차가 시작됐으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손을 쓰는 게 낫지 않겠어? 대출을 우리 이름으로 돌리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대꾸했어요. 당신은 왜 자꾸 부모님 건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 그건 우리 게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언젠가는 내 몫이 될 거잖아. 지금 그냥 썩히고 있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이야. 나한테 맡겨. 난 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언니와 남편, 두 사람 모두 눈앞에 있는 건물만 보았지 그 뒤에 있는 부모님의 인생과 희생은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혼자가 되어 양쪽에서 끊임없이 갈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본격적인 경매 일자가 통보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쓰러지듯 주저앉으셨고 저는 그 곁에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 끝없는 막막함만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모와 작은아버지였어요. 사실 그동안 친척들은 대부분 방관자였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고모가 다급히 달려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형님, 형수님, 제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건물은 우리 집안의 자존심 아닙니까? 이대로 잃게 둘 순 없죠.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아는 쪽에서 급히 돈을 빌려줄 수 있다 하더군요. 경매 절차는 당장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서류를 정리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 고맙다를 연신 되뇌셨고 저는 한쪽에서 손을 떨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모와 작은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경매 절차가 극적으로 취소된 겁니다. 부모님은 마치 생명을 다시 얻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님 마음은 완전히 정해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이제 우리가 믿을 건 너밖에 없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다. 이 건물은 앞으로 내 이름으로 해두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왜 수정이한테만 다 주는 거야? 난 딸도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네가 우리 마음을 몰라준 게 벌써 몇 번이냐? 건물은 이제 수정이한테 준다. 더 이상 다투지 마라. 언니는 울부짖으며 방을 뛰쳐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신뢰와 사랑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6. 부모님이 건물을 제 앞으로 증여하신 날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신뢰가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니와 남편의 반발이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아직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는 순간 또 어떤 욕심을 부릴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다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정아, 우리 솔직히 말하자. 이제 너희 부모님 건물 문제도 시끄럽고 난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자. 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넌 너무 고지식하고 현실을 모른다. 난 내 꿈을 펼쳐야 해. 넌 발목만 잡고 있어.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와 가정을 지킬 생각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애초부터 부모님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그래. 이혼 나도 더는 두렵지 않아? 그런데 당신 혹시 뭘 모르고 있는 것 같네?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뭘 모른다고? 네가 뭘 안다는 거야?
저는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봉투 속에는 따끈따끈한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었죠. 남편은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를 받아들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건물 소유자 이수정.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앞으로? 이게 사실이야?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부모님이 결정하셨어? 이제 이 건물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꿈꾸던 그 사업,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당신이 내 허락 없이는.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럴 수가 있어? 넌 날 배신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같이 살았는데 결국 내 혼자 다 가지려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배신은 당신이 했어? 당신은 가정도 부모님도 나도 지키려 하지 않았잖아? 당신이 원한 건 재산뿐이었어?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이 떠올랐어요. 늘 유산 이야기를 꺼내던 시어머니, 비아냥대던 큰형님,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본색을 드러낸 남편의 모습은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언니의 질투도 남편의 탐욕도 시댁의 압박도 나는 내 삶을 지킬 거다. 7. 등기부 등본을 내밀던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따졌어요. 수정아,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멀쩡한 사위가 있는데 건물을 내 혼자 이름으로 돌려?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젊은 사람이 꿈을 꾸는 게 뭐가 나쁘다고?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꿈이야 좋죠. 하지만 그게 남의 재산을 발판 삼아야만 가능한 꿈이라면 그건 그냥 욕심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더 격앙되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 하나를 이렇게 짓밟고 네가 편안하겠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큰형님까지 한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아, 네가 가진 힘을 좀 나눠 써라. 건물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결국 사돈댁 재산 아니냐? 내 남편도 같이 살아온 정이 있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아라. 남편도 그 옆에서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한눈이 멀어서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제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저를 갈갈이 찢어놓고 제 삶을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제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한테 휘둘려 건물을 잃을 뻔했던 일, 당신이 탐욕 때문에 가정을 버리려 했던 일, 시댁에서 유산 이야기만 꺼냈던 순간들 저는 다 기억해요. 이제 끝내야 해요. 남편은 제 눈빛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은 굳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는데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에서 남편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났네. 짧은 한마디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긴 싸움의 끝, 오랜 갈등의 종지부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먹구름이 걷히는 듯 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진짜 소중한 건 결국 사람 마음이었어.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어요.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다.
앞으로는 너도 내 삶을 살아라.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8. 이혼이 성사된 날 이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숨쉬기가 편해졌죠. 시댁과 남편은 끝내 제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을 늘어놓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고 부모님 곁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언니는 여전히 저를 원망했어요. 넌 부모님 사랑만 독차지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집안 모임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언니를 끝까지 미워하지 못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가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언니도 결국 불쌍한 거다.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 아니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편도 시리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언니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부모님과 제 삶이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끝나고 몇 달 뒤 부모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수정아, 우리 셋이 여행을 한번 가자. 평생 일만 하다가 해외 한번 못 나가보고 죽는 게 한스럽다. 저는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펼쳐질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두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어요. 여행지에서 부모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하셨어요. 시장 골목을 거닐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이국적인 풍경을 보며 서로 사진을 찍어주시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지켜온 건물이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우리 가족의 시간을 지켜주는 울타리였던 거예요. 밤이 되어 숙소 발코니에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언니의 질투, 남편의 탐욕, 시댁의 압박, 그 모든 게 한때는 저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하나의 지난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배운 건 단순했어요. 돈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돈도 빛을 발한다. 여행 마지막 날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우리 인생은 참 고생도 많았지만 너 덕분에 마지막은 편안하다. 네가 있어 참 든든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에요? 이제야 그 말이 뼛속 깊이 와닿아요? 앞으로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지키면서 살게요. 그날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마치 제 앞날까지 환히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